안녕하세요. 한길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동원그룹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에 대한 자소서 항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은요, 저도 예전에 서류 합격을 해서 참 오래됐네요. 그것도 벌써 10년은 된 것 같, 10년 안 됐군요. 하여튼 좀 된 것 같은데, 동원그룹도 저도 합격을 해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항목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항목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의 인생 가치관에 대해 성장 과정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성장 과정을 묻고 있죠. 여러분, 성장 과정을 묻는다는 거는요. 그 성장 과정에서 겪어오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떻게 연마되어 왔는지를 기재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치관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성장 과정 자체가 인생 가치관을 논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과정 자체가 내 경험을 특별한 경험들을 집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성장 과정이죠. 자, 근데 600자예요. 생각보다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글자 수 어떻게 배분할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나의 인생 가치관. 일단 인생 가치관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직무와 어느 정도 약간 연관이 있으면 좋기는 해요. 사실 책임감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직무에도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연계점을 가진다 생각하고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 가치관은 무엇이다 라고 명시를 해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게 어떻게 내 것으로 완전히 체득이 되어 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형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릴 때 유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특수한 이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탁 깨달은 그 시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강화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경험들이. 자, 그럼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 학창 시절, 여러분들 성인이 되기 이전 경험 있죠. 그 가운데 어떠한 에피소드를 짧게 기재해 주시면서 요게 한번 강화가 되었고, 또 요거를 한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다양한 활동을 하셨죠. 대학교에서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 그 가운데 체득된 부분들, 그 가운데 체득된 부분이 어떻게 더 강화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동기를 기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로 인해서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입사 후 어떤 사람이 되어 보이겠다라고 적어주시면 600자 아주 쉽게 완성이 됩니다. 쉽죠? 자, 두 번째. 평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600자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요, 여러분들 정말 그냥 좋아하는 매니아틱한 일을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나의 어떤 좋아하는 열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물론 그렇게 적을 수 있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서 본인이 열정을 기울이건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경험들을 기재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직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라고 적을 수 없잖아요. 그 직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사안들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좋아하는 일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계를 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쓰시고 내가 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떠어떠한 노력까지 기울여봤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무슨 성과를 달성했는지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기재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해봤는데 이런 일에서 특정한 에피소드가 발생을 했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 내가 이러한 과업을 달성을 했다. 그렇게까지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좋아하는 일, 이 좋아하는 일이 직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너네 기업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원 회사 또는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내의 최근 이슈, 트렌드, 사회현상 한 가지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주십시오. 어,
회사가 속한 산업과 그 회사에 대한 특성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최근에 이 산업 관련 트렌드나 이슈 같은 거를 묻는 질문들이 많은 기업들에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포스코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여기 이제 동원에도 이거를 묻고 있네요. 이게 뭐 그룹사마다 직무마다 계열사마다 직무마다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을 기재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걸 몰라.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보면 되지. 자,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그쪽 계열사 관련된 기사를 한 30개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지금 최신 트렌드가 무엇이고 이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다 나타납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요걸 정리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긁어 모으세요. 그럼 요걸 요약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내용만 나온 게 아니고 그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겠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쪽 관련된 회사 산업들의 어떤 대표나 실무자들이 어떠한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의견들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것들도 정리를 하세요. 그거를 조금 더 각색해서 내 의견으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 이 견해를 서술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뭐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에 있어야지. 무슨 학생이 그런 걸 물어. 그냥 산업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산업 똑바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정도만 기재하셔도 여러분들의 학교 가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기사를 뺏기라는 게 아니에요. 재구성하시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지원 직무를 희망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직무에 대한 동기가 나온다, 그죠? 직무에 대한 동기. 자, 회사에 대한 동기는 따로 나오지 않네요. 직무에 대한 동기. 자, 직무에 대한 동기가 나오려면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냥 나는 그냥 이런 일을 잘할 것 같아 라고 나오면 너무 설득력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러요러한 일들이 나중에 뭔가 전망도 있어 보이고 어떤 관점에서 전망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 나오겠죠. 여러분 아무 경험이 없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어떤 직무를 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거든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해봤어. 해보니까 어때요? 어 요런 부분이 맞고 요런 부분에서 내가 성과를 드러내네.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보완하고 뭔가 이 부분에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검증하기 위해 또 다른 활동을 해봤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거를 하면 이런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거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이 직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확실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내가 돈만 버는 게 아니고 뭔가 내 비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일로서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동기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직무마다 다 다른 거여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직무의 특징적으로 설명을 못 해드리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는 다 있으실 거예요. 왜 그거를 얼마나 특정 경험과 특정 강점과 연결지어서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 관계성만 잘 설명을 하면 어려울 게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직무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강점 키워드를 해시태그 형태로 표현한 후 지식, 경험, 성격의 각 장점을 서술하세요. 차별화되는 강점을 키워드로 줬고 이거를 지식, 경험, 성격이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자, 여기에 이제 샵이라고 돌고 각각 이제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게 왜 강점인지를 설명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요,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성격은 뭘까요? 성격은 성격은 뭐 착하다, 책임감 이런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 있죠. 뭔가 뭐 나는 어떤 토익이 뭐 탄력적이야 뭐 이런 것들은 지식적인 측면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경험은 아니죠. 성격은 죄송합니다. 성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임감, 뭐 꼼꼼함, 뭐 그 다음에 차분하다, 뭐 철두철미하다, 뭐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이거를 탁 이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추상적으로 뭔가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런 본인의 성향을 성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격은 왜 내가 그런 성격의 강점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강점을 어떻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경험은 실무 역량입니다. 실무 역량. 아까 지식이 이론적인 부분이면 경험은 실무 역량이에요. 자,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론 지식을 그대로 현장에 접목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메꾸기 위한 실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지식과 경험은 약간의 조금 겹치는 구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식은 학습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 좀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은 뭐 아르바이트 활동이나 여기 인턴 활동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가져온 걸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성격은 다른 활동에서 아니면 뭐 친구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글자 수로 괜히 800자를 준 게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험들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이 위의 항목들에서 지금 얘기를 하지 못했던 나의 특징적인 경험들 있죠. 그런 경험들을 여기에서 마음껏 어필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요렇게 항목은 분석을 해봤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자소서 컨설팅 또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오픈 채팅, 네이버 댓글, 네이버 톡톡 가능한 모든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2023년도 동원그룹 채용 연경 인턴 자소서 항목 분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치어 화이팅!